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 기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 이번 주에 상승폭이 나오면서 상당한 공포의 기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개인들도 하방으로 보고 있는 공포의 극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더 내려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최근에 확진자가 유럽이나 미국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 제 영상을 올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 보통 공포라고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솔직히 지금 시장의 가치를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를 공표하는 그 시점이 보통 3개월 단위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3개월 안에 공포가 보통 극에 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자가 난 기업도 있겠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이 많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의 대부분이 지수를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하락폭들은 정말 그 바이러스 인해서 생긴 그 손실폭만큼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냐? 저는 그 이상으로 떨어졌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상의 공포를 한번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상의 공포. 현재 이상 공포는 이미 치사율이 나왔고, 감염자 확진자의 전파 속도도 나왔고, 국내는 소강 상태고, 아시아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떤 더 큰 공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변동성 지표인 VIX는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락폭이 기존의 금융위기 때의 3배 정도의 속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하락폭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승폭이 강합니다. 누구나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2008년도의 하락폭은 현재 시점의 하락폭에 비하면은 하락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견뎌낸다면은 엄청난 큰 상승 구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VIX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82까지 올라갔는데요. 어, 이게 지금 60선까지 50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보시면 이 60대 포인트였거든요. 60포인트인데 여기가 지금 무너지면서 당분간은 60선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이 80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말라리아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에도 이 해당 바이러스의 치료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근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한 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락이 많은 시점에서 인버스로 지금 되돌아간 그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포를 조장하는 그것이 아닌가. 일단 저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2008년도의 하락폭을 지금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고 하락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등락률을 보시게 되면은 5% 이상의 하락폭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하락입니다. 보시면 2%, 1%, 뭐 2%, 3% 이런 이 정도의 하락폭으로 지금 코스피가 10월 달까지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매도가 시작된 건 1,500포인트 쪽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 코스피 지수가 1,560포인트입니다. 요 정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1,500에 올 때까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마이너스 10%도 가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지수의 폭락입니다. 지금 최근 이 1,500까지 내려올 금융위기 때 이 1,500대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지수의 하방 흐름을 보면은 많이 내려와 봐야 3% 정도의 남짓한 그런 거래량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상당합니다. 6개월 정도 이상의 거친 하방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이 됐죠. 이 하방폭에 대해서는 1,500까지 내려왔던 이 하방폭은 현재 저희가 2,000포인트는 1,800까지 왔던 하방포인트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내려갔을 때의 900대까지 내려갔을 때 하방폭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04%대의 하방. 그때 외인의 매도세를 보면은 거의 10거래, 15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근데 이 매도의 양을 보면은 이전의 양과는 틀리죠. 물론 10년 전의 내용이지만은 6%까지 하락했던 이 시점, 공포가 다시 시작된 이 시점은 6천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1200포인트 내려가면서 이 정도 9포인트의 하락을 쳤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정도로의 하락을 쳤을 때 그리고 10%의 하락을 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 것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대는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차피 개인이나 기관이나 바닥은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어떻게 매매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포지션은 기관계에서는 2008년 10월 27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왜 들어왔냐면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공매도 금지 통화사업 이런 게 지금 연발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통화사업부가 나오면서 그가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데 지금 현 상태의 그 수준입니다. 자, 지금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통화사업부가 오기까지의 하방폭을 보면은 현재 얘는 2000에서 900포인트까지 50%의 하방폭으로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폭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정도의 하방폭이 나왔습니다. 50%가 나왔어요. 50%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미리 먼저 선반영이 된 코스닥에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데 상승세가 진행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방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방폭은 이 종합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상방폭으로 갔을 때보다는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요. 이런 변동성 상세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95% 올랐지만 저희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7% 가까이 올랐는데 그때의 외인의 매수세가 순매도였죠. 그죠? 하지만 2008년도에도 외국인의 순매수는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어떤 저점에 다지는 형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 들어와야지 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포인트는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이 극소화됐을 때 그때가 바로 저점이고 그 저점을 알리는 시점은 극대화됐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10% 가까이 하락이 왔을 때 이때 거래 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신용 물량으로 터져 나온 그런 물량의 마지막 신호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의 외국인 기관계는 어떠한 포지션도 주지 않는 이 시점이 저점의 시점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최저점을 이뤘던 이 10.56%에 해당되는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정말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 이전에 있는 거래량들도 되게 작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과거 차트가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매수 매도의 어떤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는 이 시점, 그 시점은 당연히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그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제가 2020년도로 미래로 돌아가서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거래량이 적어졌는지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본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수한 관점으로 들어온 시점은 이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급등이 나온 그 다음 날. 하지만은 이게 급등락이 반복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까?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식의 뉴스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지지를 받는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은 거의 20거래일 정도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바닥이 나온 이 시점에서 사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11월 26일에 1029포인트랑 급등이 줬던 1084포인트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별주 종목들은 이미 상향으로 돌아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연속의 순매수가 진행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면은 물립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쳤을 때,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보여줬을 때, 또는 거래 대금이 최소화로 됐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거래 대금이 최소화로 됐죠. 거래 대금이 이때가 또 일시적인 저점이 됩니다. 지금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은 넣을 수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장중에. 그럼 전체는 보합으로 만들 때 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코스피의 순매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외국인의. 하지만 그때 거래량 극소라는 거는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거래 대금이 4조입니다. 그죠? 4조예요. 거래 대금이 4조인데 이 4조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 2008년도의 저점의 수준이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보시면은 7.8%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하방폭으로 제일 많이 줬을 때 거래대금도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전에는 4만 주에 해당되는 그런 거래량이 있나? 4조 정도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있나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전에 2010년과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 보통 5조, 6조, 7조 그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최근 거래량 보시면은 오늘 터졌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만 주, 10조. 거래 대금이죠. 10조입니다. 100조죠, 100조. 100조 10조입니다. 죄송합니다. 10조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순거래, 순매도가 터졌다는 것이 가장 이제 아직은 저점이 아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거를 코스닥으로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점을 형성하기 그 전부터 500포인트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고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뭐가 보이냐면은 거래 대금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안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랑 코스닥은 앞으로도 다른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빼서 코스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근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급등락이 심하고 코스닥이라는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코스피로 들어가지 코스닥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개인 자금이. 그렇다면은 지금 신용 물량이 다 터져 나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고 있고, 자,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빼서 코스닥으로 넣고 있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은 그 떨어진 폭을 개인이 메꾸고 있습니다. 이전의 양상이랑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2008년도는 제조업이 먹고 사는, 제조업이 올라가는 그런 양세였습니다. 근데 2019년, 2020년이 넘어와서는 성장성을 바라보는 장세로 바뀌었어요. 두 분은 아시겠죠? 2차전지, 5G 이게 주를 이루고 그 다음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건데 막연하게 반도체만 하는 업체는 지금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실질적으로 올랐지만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코스닥 같은 종목에 그런 5G나 2차전지나 AI,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다 거의 다 코스닥에 있습니다. 거의 다 코스닥에 있어요. 이 종목들이 외국인이 봤을 때는 코스닥 30 종목, 이전에 코스닥 50 종목에서 저평가로 생각했던 종목들로 옮기기 시작하고 코스피의 비중은 잠시 당분간은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정확한 말씀은 기준을 코스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코스닥은 이미 50%가 바닥이 쳤어요. 자, 여기서 더 치면은 뭐 60%까지 칠까요? 400포인트까지 친다고 가정을 해도 바닥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10%더 빠진다고 해도 바닥 구간이에요. 그죠? 바닥 구간입니다. 코스닥에서 많이 밀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마이너스 15%, 17%씩 하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비중들이 보면은 전체 코스닥의 그 매매 비중들이 보면은 종목들로 균일하게 보통 돼 있어요.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상위 10개 종목으로 상당히 그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런 두 개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많이 이제 두려워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불안합니다. 근데 더 불안한 건 뭐냐면은 주식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겠다 나서기 시작합니다. 단언코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저점에 못 삽니다. 어차피 저점에 못 사요. 자,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차트도 못 보고 가격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시장가로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주식이라는 거를 좀 공부해보고 싸게 사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절대로 저점에 사지 못합니다. 공포 때문에 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동폭이 심한 장세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서 빠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매매 계좌 비중의 한 종목의 손실률이 30% 이하로 줄이는 것이 지금은 가장 큰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이제 4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기 전까지 백신에 대한 언급이 점점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저를 포함해서 2020년도 공포의 일기장이었고요. 2030년도에 그런 공포가 왔다면은 저는 다시 이 영상을 보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